자, 책 필까요? 통합과학 2 펴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진도 나갔어? 상담 나가고 못한 사람 손? 하나, 둘, 셋. 4명. 4명 좀 이따가 쌤하고 하자. 알겠지? 자, 지금 해야 된다고? 수업하기 싫어서? 나하고 수업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알겠어. 자, 통합과학 2 책의 맨 앞에 차례를 좀 펴줄까, 얘들아? 통합과학 2에 차례를 펴주시면 소단원이 총 몇 개로 나눠져 있지? 3개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는 변화와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과 에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과 미래 사회라고 돼 있을 거야. 맞습니까? 과학과 미래 사회는 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쭉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1, 2단원이에요. 1, 2단원인데 1단원에서 보시면 소단원이 크게 2개로 나눠져 있잖아.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의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돼 있어서 뭐 지질시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와 있지. 맞아요? 지질시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와 있죠. 얘는 거의 암기 파트야. 암기 파트.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 요 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쌤이 칠판이 이 큰 데다가 쭉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할 거야. 알겠죠? 정리를 쭉 다 하면은 그 정리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은 백지 시험을 칠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적어주시면 고맙겠어요. 깨끗한 종이 위에다가. 종이가 모자라면은 큰 종이를 쌤이 준비를 나 째려보고 있는 거야, 나를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두 번째거든. 두 번째 소단원이 뭐라고 돼 있지? 화학 변화. 요거 별표 좀 쳐줄까, 얘들아? 현아, 그 통합과학 2 차례만 봐도 돼. 자, 그거 별표 좀 쳐주시고, 그 별표 치지 말고 나중에 책 바꿔라, 현아. 젖지 마. 저거면 안 바꿔줄 거야. 어디서 샀어, 그거? 인터넷? 선생님이 주셨는데. 내가 줬어? 그건 주세요. 같이 봐, 오늘. 좀 이따 쌤 복사해 줄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화학 변화에서 첫 번째 화학 반응이 무슨 반응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화학 반응은 뭐라고 돼 있지? 두 가지 화학 반응을 배우게 될 거야. 산화 환원 반응하고 중화 반응하고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요 두 가지 반응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화학 단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해야지만 나중에 고등화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할 때는 속도를 조금 늦춰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습해가면서 프린트물도 나가지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면은 뭐 생태계 변화에 대한 얘기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예요. 근데 지금 너희 엘니뇨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엘니뇨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엘니뇨야, 엘니뇨. 엘니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거 여기서 배우는 거야. 알겠죠? 엘니뇨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발전, 에너지원이 어떤 놈들에 대한 얘기인지 거기 하면은 이게 끝날 거예요. 쌤 지금 계획은 통합과학 2를 약 10월 초 아니면 빠르면 8월 말 마무리를 짓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9월 말쯤 되면은 너희 뭐 하지? 그렇지. 중간고사 칠 거 아니야. 맞죠?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통합과학 1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문제풀이로 다시 처음부터 돌릴 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면은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부터 갑시다. 자,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놈으로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소단원이 지구 환경 변화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여기서는 제목을 살짝 바꿀게. 지질 시대와 화석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는 뭐고 화석은 뭐냐, 요 놈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자, 칠판만 봐주세요. 책 안 봐도 돼요. 필기할 시간 나중에 줍니다. 칠판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화석부터 갈게. 화석이 뭐야? 화석이 과거 생물이 유해나 흔적이 누구 속에 남아있는 거?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놈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지질시대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가 뭐야? 죽은 시체 덩어리들. 그걸 유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흔적은 뭐지? 그렇지. 발자국이라든가 지가 싼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해, 흔적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 속에 남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지층 속에 남아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지층 속에 남아서 만들어진 이 암석은 어떤 암석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퇴적암이야.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뭐라 그런다? 화석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이 화석은 어떤 놈들이 있는가 보니까,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표준 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갖다가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주는데, 표준화석은 얘들아 봐봐. 요렇게 지층이 요렇게 있어. 지층이 총 몇 개가 있니? 여기에 요렇게 생긴 화석이 있다. 요렇게 생긴 화석이 있고, 요 위에 요 놈이 있고, 요 놈이 요 놈이 있고, 여기서 요 놈이 발견이 됐어. 요 화석이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얘는 살아 안 살아? 살아있죠? 그지? 그러면 얘가 어디 사는가 보니까 열대지방에 살고 있는 애야, 얘가. 그러면 이 지역은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다? 더운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뭘 알 수 있는 거야?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화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화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위에서는 이렇게 생긴 화석들이 발견이 되더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같은 지질 시대고 얘네들 같은 지질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맞죠? 얘는 더 이상 지구상에 살아 안 살아? 멸종됐잖아. 맞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지질 시대를 나눠볼 수 있는 거지. 이걸 표준화석이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표준화석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광범위한 지역에,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이라고 할게. 그냥 넓은 지역에 개체수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개체수가 겁나 많아야 돼.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해줘야 돼? 멸종한 종이어야 되겠죠. 요게 표준화석의 조건이야. 넓은 지역에 개체수가 개떼같이 많아가지고 막 모여 살다가 지금은 얘네들이 전부 다 멸종되고 싹 사라진 것들, 얘네들이 표준화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시성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할 수 있는 화석이라고? 특정 지역에 생존합니다. 서식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도 얘는 살아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렇지. 서식을 하고 있는 놈인데, 현재의 서식지하고
과거의 서식지의 환경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시상화석을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상화석의 종류는 어떤 놈들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고사리 있어 없어 얘들아? 고사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사리 어떤 데 사는데? 육지에 살아? 바다에 살아? 육지에 살죠. 어떤 육지에 살지? 온난, 따뜻하고 습기가 많아야 돼. 다습한 육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이에 쏙?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선생님이 땅을 팠어. 땅을 팠는데 여기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이 되었어. 그러면 이 지역은 예전에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다, 적은 지역이었다? 따뜻한 지역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산호 아나? 우리나라에 산호 살아요? 저쪽에 동남아의 따뜻한 바다 쪽에 가야 되겠지? 맞죠? 어떤 지역이야? 따뜻하고 얕은 육지 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조개 어디 살아? 얕은 바다나 아니면은 누구? 갯벌이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걸 시상화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표준화석은 어떤 놈들이 있느냐? 고생대에만 살았던 표준화석 삼엽충. 중생대에만 살았던 화석 생물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신생대에만 살았다 화폐석. 이런 놈들이 표준화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하고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좀 줘주시면 되겠어요. 산호가 육지에 살아요. 바다.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X축을 갖다가 생존 시기 그 다음에 얘는 분포 면적이라고 할게.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에 요 위치에 있는 애들은 분포 면적이 넓은 애들 좁은 애들? 좁지? 그러면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봐. 분포 면적은 좁은데 생존 시기는 어때? 뭘까? 그렇지. 여기는 분포 면적이 어때요? 넓은데 생존 시기는요? 짧아요. 뭐지? 그렇지. 표준화석. 이런 식으로 찾아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화석에 대한 얘기를 요 정도 해주시고, 화석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 적어볼까? 첫 번째, 화석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뭘 알 수 있죠? 시대. 시대를 알 수 있죠. 생성 시기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뭘 알 수 있지? 환경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뭘 알 수 있을까? 얘들아, 지층이 이렇게 쌓였어. 이렇게 쌓였어요. A, B, C, D 지층이라고 하자. 누가 제일 먼저 쌓였을까? D가 쌓이고 난 다음에 누구? C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지층일수록 오래된 지층이다, 최근의 지층이다? 오래된 지층이다. 맞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지층이다.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불러줘요.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에요. 근데 여기에 A라고 하는 생물이 이렇게 생겨먹었어. 근데 얘가 A라고 하는 생물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A라고 하는 생물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A라고 하는 생물이 이렇게 생겨먹었네? 그럼 점점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럼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렇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화 과정.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너희 말 알지? 말이 지금 현재 크기는 커요? 작아요? 크지? 옛날에 말의 크기는 얼마만 했을까? 개만 했어요.
개만 했는데 지금은 말만한 크기로 바뀐 거야. 말이 뭐 먹고 살아? 풀 먹고 살지. 초식이야, 육식이야? 그럼 뭐가 많이 발달할까요? 어금니가 많이 발달하지. 근데 옛날에 화석을 보게 되면 어금니보다는 전체 이빨이 다 발달을 했어. 그 말은 잡식이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 말은 발가락이 몇 개일까? 하나. 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몇 개였느냐? 5개였어. 발가락 수가 변했어, 안 변했어? 그렇지. 이걸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봤나?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화석을 보고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지층의 연속성을 알 수 있어. 지층의 연속성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A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A라고 하는 지역이야. 여기서 화석이 요딴 식으로 생기면 화석이 발견이 됐어. 여기 B라고 하는 지역이야. B라고 하는 지역에 보니까 요딴 식으로 생기면 화석이 발견이 됐어. 어라? 이 새끼랑 둘이가 같은 시대겠지. 그러면 얘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 놈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겠지. 얘는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떨어진 두 대륙의 연속적인 지층의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지층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륙 분포를 알 수 있죠. 5번째. 과거 수륙 분포. 집 지으려고 땅 파보니까 조개화석 발견이 됐네? 그러면 옛날에 여기는 어디였다?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얘네들을 전부 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화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뭐 할까? 이번에는? 지질시대. 자, 지질시대 들어갈 건데, 지질시대를 지금부터 나눌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누구? 고생대, 그 다음에 뭐? 중생대, 그 다음에 누구요? 신생대. 총 몇 개로 나눠졌어? 4개로 나누려면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그렇지. 기준이 뭘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 기준은 크게 몇 가지? 2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 두 번째는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부정합. 그 다음에 생물계의 큰 변화는 표준화석이야. 이렇게 구분을 져줄 수 있는데 부정합부터 설명을 할게. 자, 첫 번째 부정합. 자, 지층이 쌓였어. 하나 쌓이고 2개 쌓이고 3개 쌓이고 이렇게 지층이 쌓였어요. 누가 제일 먼저 쌓인 거야? 위에 거, 아래 거? 아래 거. 요거 뭐라고 불러줄까요? 요거 정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걸 정합이라 그래. 정합. 되겠니?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 정합이라 그래. 양쪽에서 요렇게 미는 힘이 주어져요. 미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은 횡압력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불러준다고? 횡압력이 불러줘. 그럼 횡압력이 주어지게 되면은 2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지층이 끊어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어. 휘어지는 거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요렇게 생겨먹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층이 요렇게 생겨먹어. 이렇게. 끊어지는 거는 요렇게 지층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똑 끊어진 거야. 이렇게 끊어진 거. 끊어질 단자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단층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요 면 있지, 요 면. 요 면을 갖다 단층면이라고 합니다. 단층면에서 얘는 위에 있니, 밑에 있니? 위에.
위에 있지? 상반이라 그래요. 얘는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어. 하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힘이 주어지고 있죠? 횡압력 주어지고 있잖아. 그럼 양쪽에서 밀어봐. 밀면은 이렇게 되어 올라가요. 이렇게 미끄러져 올라가지. 맞죠? 그럼 이놈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돼, 안 돼? 되죠? 그지? 얘가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역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무슨 힘이 주어졌을 때? 횡압력이 주어졌을 때. 얘는 뭐라고 한다 그랬지 아까? 습곡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습곡이라고 해요. 습곡에서 얘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 있잖아. 지층이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 있는 부분 있죠. 요걸 갖다 배사라 그래. 배사.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 있지. 내려가 있는 부분은 향사라 그래. 향사. 그냥 명칭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요 습곡이 위로 뜹니다. 습곡이 위로 떠요. 뜨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융기라고 해. 위로 뜨는 걸 뭐라고 한다? 융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위쪽 부분이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뚝 끊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 침식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라 그럴까? 침강이라 그래.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라 그런다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윗부분에 또 다른 지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정압이야? 아니야? 아니지. 맞죠? 정압이 아니다. 아니 부자를 써서 뭐라 그런다? 부정압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칠하고 있는 요 면 보여?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지층하고 위에 있는 지층은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불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불연속적으로 쌓인 거지. 맞죠? 그럼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은 시간적 단절이 생겼어, 안 생겼어? 그러면 얘 지층하고 얘 지층 사이에 지질시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라고. 이게 부정압. 대규모의 지각변동.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요런 거 찾아내면은, 얘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 지층을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요게 부정압이다. 부정압 만들어지는 과정 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지질시대로 들어갈게요. 지질시대 첫 번째 뭐라고? 선캄브리아대. 두 번째 뭐라고? 고생대. 세 번째 뭐라고? 중생대. 네 번째 뭐라고? 신생대. 여기에 끄트머리에 보니까 대로 다 끝나지. 맞죠? 크게 나눠지는 첫 번째 기준이 대야. 두 번째는 기로 나눠져요. 대를 다시 기로 나눠. 기로 나누는데 고생대를 나눌 때 첫 번째 기가 누구냐면은 캄브리아 기야.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뭐라고? 캄브리아 기야. 그러니까 여기 캄브리아 기거든. 그럼 요 위에는 캄브리아 이전이지.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갖고 선캄브리아라고 불러주는 거야. 이해되죠? 자,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질 시대가 이만하잖아. 이만하면 선캄브리아 시대가 얼마나 하냐면 이만큼이야. 약 82% 정도, 80% 이상이야. 굉장히 길어요, 얘가. 왜 이렇게 길까? 선캄브리아가 가장 길다. 왜 길까요? 왜? 선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지구가 탄생하는 46억 년 전부터 시작이야. 46억 년 전부터 시작하니까 초창기의 지구는 지각 변동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고, 그 다음 생물종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생물종 수가 적었겠지. 맞죠? 일단 첫 번째, 왜 가장 기냐? 첫 번째는 생물종이 적었어. 그리고 이 생물종들이 단단한 부분이 별로 없었어. 그러면은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그렇죠. 화석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어요. 그럼 겨우겨우 화석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각 변동이 겁나 많았던 거야.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되면 만들어진 화석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은 대금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표준화석 수가 적었지. 표준화석 수가 없으니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 부정확해? 그래서 그냥 뭉뚱그리로 얘를 성캄브리아 시대로 묶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긴 이유는 생물종 수도 적었고 단단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화석이 생성되기 어려워서 만들어진 화석조차도 지각 변동이 많아서 다 부서져 버리니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진다. 이게 첫 번째. 되겠습니까?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 때는 뭐가 없었느냐? 성캄브리아 시대는 오존층이 없었어. 오존층이 없다는 얘기는 누가 바로 떨어지고 있죠? 자외선이 바로 떨어지고 있어. 자외선이 바로 떨어지게 되면 너희 어떻게 될까? 너희 살아 죽어. 너희 죽어. 그때 그러면 생물체들이 만약에 육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다 죽어 나자빠질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죽어버리게 되면 진화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진화를 일으키려면 어디 살아야 돼? 그렇지. 대부분 바닷속에서 생존합니다. 바다 생물들이고 단세포 생물들이고 단단한 부분도 없었어.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타났다고? 남세균이 나타나.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산소 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대. 그때부터 산소 기체가 지구상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점점 산소 기체가 점점 많아져요. 산소 기체가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고생대에 가가지고 누가 만들어질까? 오존층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때. 알겠죠? 요 놈의 역할이에요. 이 남세균이 살았다는 거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 남세균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 놈의 화석이 누구냐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요 놈의 화석의 이름을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됐니? 우리 기지개 한번 펴고 시작할까? 애들이 점점 쓰러져가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지개 한번 펴십시다. 깍지 끼고 손 위로 들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이 어딘지 몰라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힘내자. 조금밖에 안 남았다.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적고 있는 나도 있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아무리 내 목소리가 감미롭고 좋다고 하지만 이 새끼들 너무한 거 아니야? 휴가 가는 사람 손? 휴가 계획이 있는 사람? 언제? 다음 주 8월 달에? 8월 며칠? 그걸 적어줬어요. 또? 어디? 7월 31일부터 2일까지. 어디? 서울? 가지마, 더워. 쪄 죽어. 너 어디가? 아유, 쪄 죽어. 왜 더운데 거기까지 가? 또? 휴가 따위는 필요 없다. 최영재와 함께 하겠다. 손. 이 새끼들 봐라. 윤재야, 누구랑 함께 할래? 자, 따라해봐. 영, 오케이. 시우라, 누구랑 함께 할래? 이 새끼. 그럼 나는 너희 부모님을 버리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와. 시우라, 누구랑 함께 할래?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휴가 할 거라고? 자, 고생대 갑시다, 이제. 자, 고생대로 가게 되면은, 고생대 때는
오존층이 형성이 돼. 누가 형성이 된다고? 오존층. 오존층이 형성된다는 얘기는 누구를 차단시켜 줄 수 있게 됐다? 자외선을 차단시켜 줄 수 있게 되면 굳이 물속에만 있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무슨 생물들이 나타났다?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합니다.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고 고생대 때 나타나는 초기에 나타나는 애들이 삼엽충, 필석, 완종류, 그 다음에 최초의 척추동물인 갑주어, 이런 애들이 주로 고생대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런데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잖아.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니까 이제 육지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겠지. 양서류 나타납니다. 양서류, 개구리 같은 애들 있죠? 이런 놈들 나타나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양치식물 나타나.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고사리야, 고사리. 고사리가 나타나는 것이 요때. 고사리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비빔밥에 넣고 있는 고사리 있잖아요? 그런 고사리가 아니야, 얘들아. 그런 고사리가 아니고, 숲으로 만들어진 고사리야. 숲으로 만들어진. 엄청 굵은. 그런 고사리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 고사리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매몰돼가지고 땅속에 다 묻혀버렸어. 그럼 얘네들이 썩어, 안 썩어? 썩겠죠? 썩으면은, 뭐가 만들어졌을까? 썩어서? 석탄. 걔네들이 석탄층을 만들어내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탄은 어디에서 많이 나왔니? 강원도 지역에 많이 나왔잖아. 탄광. 그쪽에. 그러니까 그쪽에 석탄층이 있었다라고, 우리 고사리 숲이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고생대야. 알겠죠? 고생대고, 고생대 말기에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말기. 판게아가 형성이 됩니다. 판게아가 뭐야?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지는, 한 덩어리로 초대륙으로 묶여져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면은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땅덩어리가 부딪혔다는 얘기잖아.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막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 지각 변동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겁나게 많았어. 그러면 그 육지 위에 살고 있던 생물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생물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죽어요. 몇 %가 죽었느냐 하면은 90%가 멸종합니다. 이걸 대멸종이라고 불러주는데 3차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가 있을 거 아니야. 1차하고 2차는 고생대 초기하고 중기 때 나타나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가 고생대 때 나타나고 3차 대멸종이 제일 많은 생물종 수를 줄였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어디로 넘어간다?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 누구의 시대죠? 그렇지, 공룡의 시대. 공룡은 어류야, 양서류야, 파충류야, 조류야, 포유류야? 그렇지, 파충류의 시대예요. 파충류의 시대가 이 중생대라고 하는 놈인데 이때 빙하기 있었을까 없었을까? 빙하기가 없었어. 빙하기가 없었어. 이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발, 왜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빙하기가 있었다고 생각할까? 둘리 새끼 때문이라니까? 둘리가 빙하기 타고 내려왔다고 하니까 전부 다 빙하 타고 내려와갖고 엄마 찾았나는. 내가 봤을 때 그 둘리 그린 사람이 김수정이거든요. 김수정 작가인데, 김수정 작가는 내가 봤을 때 문과야. 이과 아니야. 절대 이과일 리가 없어. 이과면은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어요. 가장 온도가 높고 온난하고 살기 좋았던 시대를 골라라라고 한다 그러면 중생대야. 그리고 이때 가장 생물 종수가 급증하는 시기가 요때야. 중생대야. 가장 살기 좋은 시기가 저때예요. 근데 뭐 빙하 타고 내려와갖고 엄마 찾아간, 너 둘리 봤어? 봤어요? 엄마 찾은 거 봤어? 그거 보고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 나거든. 둘리는 육식동물이야. 엄마는 초식동물이야.
지네 엄마 아니라고. 계모라고. 종이 다르다고, 종이. 그게 과학을 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면은 그 짓을 하는다니까. 전부 다. 응.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중생대 때? 없었다 얘들아. 빙하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요 중생대 중기에 초기죠. 판계아가 분리돼요. 아까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던 판계아가 분리가 돼. 판계아가 분리된다는 얘기는 땅덩어리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지각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생물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렇지. 그러면서 요때 4차 대멸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기가 되잖아. 말기가 되면은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되니까 또 생물종들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어. 5차 대멸종. 그리고 난 다음에 신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생대 때는 파충류의 시대에 누가 있죠? 공룡, 그 다음에 시조새, 그 다음에 화폐서, 암모나이트, 또 식물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합니다. 거시식물 누가 있어? 소나무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이 거시식물이에요. 요게 중생대야. 신생대 넘어갈게요.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야. 자, 여기 말기에, 얘네들 말기에, 신생대 말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빙하기가 있었어. 몇 번 있었냐면은 4번. 빙하기가 있습니다. 빙하기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추워요. 그때 생물들이 많이 죽었겠지. 빙하기. 몇 번 있다고? 4번. 그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는 따뜻할까 추울까? 어이? 그렇지. 춥고 겨울이잖아. 여기도 춥고, 근데 여기도 추워? 아니잖아. 여기는 따뜻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뭐라 그런다? 간빙기라고 해요. 몇 번이니? 그렇지. 3번의 간빙기가 나타납니다. 3번의 간빙기가 나타날 때가 요 신생대, 말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자, 신생대 때는 포유류 시대라고 해가지고, 매머드, 화폐서, 그 다음에 인류조상, 이런 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신생대. 됐습니까? 그러면 생물종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멸종은 총 몇 번 있었다? 5번. 1, 2, 3차는 언제? 고생대. 4차, 5차는 언제? 중생대. 3차가 뭐 때문에 나타났다? 판계아 형성. 4차는 뭐 때문에 나타났다? 판계아 분리. 5차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 대멸종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생물종 수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대멸종이 나타나니까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90% 아까 줄어들었다 그랬잖아. 몇 퍼센트 남았어, 그러면? 10%가 남았는데 10%는 환경 변화에 적응한 애들이야,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야? 적응한 애들이지. 걔네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화를 펼쳐가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생물종 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래서 생물의 다양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3쪽의 아래쪽에 대멸종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대멸종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멸종 이후의 변화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어? 대멸종 시기에는 생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생물종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대멸종을 해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여서 그 다음 줄 쳐줄까? 생물 다양성이 증가한다.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고? 증가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